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육계의 희귀 품종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아마 봄이 오면 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첫 번째 품종은 방울복랑금이라는 품종입니다. 한때 정말 다육계의 여왕, 왕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그런 품종이고요. 아주 인기가 많았던, 그리고 재테크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었던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방울복랑금이 가치가 갑자기 떨어진 거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구입을 했고 많은 분들이 번식이 쉽다 보니까 시중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은 재테크 용도로 많은 분들이 이 관심이 떨어지고 나서부터 이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의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가격 판매 목적으로 다육이를 키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말 다육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한 번은 또 꼭 키워봐야 하는, 거쳐가야 하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장기에 있는 그런 방울복랑금의 모습이고요. 이 전체가 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품종이고 방울복랑금에도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. 수박금도 있고 이렇게 잎이 초록빛, 연두빛 얼굴이 더 강한 그런 방울복랑금이 있습니다. 그리고 뒤에 있는 그런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초록빛 정상적인 얼굴과 변이가 온 방울복랑금, 이렇게 올금이 되어 있는, 올금으로 태어나는 그런 방울복랑금 두 종류가 있는데요. 이 무지성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계절성 금과는 다릅니다. 계절성 금 같은 경우는 생장점에서 이렇게 올금이 전체적으로 나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금 부분이 다 제거가 됩니다. 다 떨어지고 다 없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계절성 금에 속아가지고 이 방울복랑금이라는 그 명칭 때문에 구입했다가 금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방울복랑금을 꼭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가 금이 품종을 구입하는 것도 좋고요. 저 뒤쪽에 있는 정상적인 부분의 그런 줄기와 금 부분이 서로 반반 섞여 있는 그런 금을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. 가격적으로 봤을 때 전체가 금인 방울복랑금 가격이 더 높고요. 이렇게 무지성 금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가격이 낮지만 이렇게 대품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. 이 무지성 금 같은 경우는 방울복랑금보다는 생명력이 더 강합니다. 그리고 여름에 더 강한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.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정상적인 부분이고, 이 무지성 금 같은 경우는 이 성장을 하면서 이 안쪽에 보시면 이 줄기에 금 부분이 들어갔죠. 처음에는 이렇게 금이 약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금빛 얼굴을 보여주는데, 이 방울복랑금이 참 처음에는 예쁜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원인이 뭐냐면 여름에 좀 약한 그런 특징, 그리고 잎이 후두 떨어지는 계절의 변화에 좀 민감한 그런 부분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관심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봄에 분갈이를 해서 이 뿌리를 건강하게 만들면 여름에 그나마 나기가 쉽고요. 그리고 이 방울복랑금을 구입할 때는 이렇게 금이 강한 그런 품종보다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올금 부분이거든요. 이런 올금 부분 같은 경우는 여름에 아주 취약합니다. 특히 이 독립적으로 심어주면 거의 죽을 가능성이 90%에 가까운, 그래서 이 작은 줄기를 구입을 할 때는 이 녹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줄기를 잎 모양을 가진 것을 구입해야 됩니다. 이 끝부분을 보시면 이 녹이 많이 들어가 있죠. 이런 녹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금을 구입해야지만 나중에 자구 번식도 잘 되고, 특히 여름에 무너지는 경우가 덜합니다. 그러나 이렇게 올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쪽 보시면 올금이 많이 들어가 있죠. 이 무지성 금 같은 경우 좋은 게 뭐냐면 녹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잘 견딥니다. 그래서 다육이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가 금인 것도 좋지만 이렇게 무지성 금을 구입해서 키우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이 번식이 아주 잘 됩니다. 특히 3월에 번식을 해서 개체수를 늘리는 재미가 아주 좋은데요. 지금 이 중간 부분에 이 줄기를 자른 거를 보이죠?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3월에 가을에 이렇게 두 번
줄기를 잘라준 거고요.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많이 잘라줄수록 올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지금 이쪽 부분 같은 경우도 줄기를 자른 부분에서 줄기가 나왔는데 보시면 올금이 많이 나오죠. 그러나 이 전체가 방울복랑금인 그런 금품종 같은 경우는 일반 무지성 금보다는 올금이 나오는 확률이 덜합니다. 덜해서 이 올금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지금 전체가 금인 것을 구입하고, 이 오래 키우고 여름에 강한 걸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무지성 금을 구입해서 키우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뒤쪽에 있는 지금 크기가 50cm 넘는 대형 방울복랑금 무지입니다. 이 정말 화려했던 그런 모습인데요. 대략 한 5년 정도에서 6년 정도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올금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이 금 부분이 약해지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희귀성 식물 같은 경우는 이 변화가 어떻게 될지 예상이 안 됩니다.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키울 때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. 두 번째 들어가기에 앞서서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물을 아주 좋아하는 품종입니다. 특히 여름만 빼고는 봄, 가을, 겨울에는 물을 충분히 주면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아주 재밌는 다육이고요. 봄에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고요. 봄에는 10일 간격으로 물을 주면서 키우면 아주 풍성한 얼굴을 이렇게 또 감상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두 번째는 이 호피 원정복랑금이라는 품종입니다.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피 무늬로 해서 이렇게 색이 들어가는 아주 희귀 식물인데요. 예전에는 이 정도 사이즈면 정말 한 6, 700 이상 갔던 적이 있습니다. 지금이야 뭐 워낙 가격이 많이 낮아진 상태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초창기 나왔을 때 작은 사이즈에 있는 그런 크기로 구입을 해서 비싸게 구입했지만, 요즘은 뭐 이 정도 사이즈에 있는 그런 호피 원정복랑금 같은 경우도 가격이 저렴한 상태로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희귀 식물에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렇게 원정복랑금 같이 잎이 좀 긴 그런 희귀 식물 같은 경우는 아까 방울복랑금보다도 키우기가 쉽습니다. 아주 쉽고요. 봄, 여름, 가을, 겨울 계절적으로 큰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인데, 이 희귀 식물 중에 이렇게 또 키우기에 쉬운 그런 품종도 없을 겁니다.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잎끝이 다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서 이 금 줄기는 금빛 얼굴을 보여주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품종이고요. 번식을 하는 과정도 지금 보시면 이 희귀 식물 같은 경우 호피복랑금이나 아니면 이 원정복랑금, 호피 원정복랑금 같은 경우는 이 꽃대가 생장점에서 이렇게 나옵니다. 이 생장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끝부분을 20% 정도 남겨놓고 잘라주면 이 새순이 아주 잘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 방울복랑금이나 이 희귀식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꽃 생장점 부분에서 꽃대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줄기를 잘라주게 되고, 이 잘라준 줄기에서 새순이 나오게 되는, 어쩔 수 없이 적심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금 부분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더 풍성하게 키울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. 이 호피 원정복랑금이나 저 뒤쪽에 있는 원정복랑금 같은 경우는 이 줄기를 잘라도 올금이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. 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품종은 원정복랑금이라는 품종입니다. 참 매력적인 품종인데 이 두 가지 품종의 이 단점이 뭐냐면 너무 번식이 잘 된다라는 겁니다. 너무 번식이 잘 되다 보니까 개체수가 많이 나오게 되고,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쉬운 다육이, 아무 때나 구입할 수 있는 다육이라는 그런 인식이 강해져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, 그러나 정말 키우면 이렇게 매력적인 얼굴, 매력적인 색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워낙 새순이 많이 나오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 개체를 늘려가는 재미가 아주 재밌는 다육이, 그리고 물을 아주 좋아하는 다육이, 여름에도 강한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봄에 분갈이를 해주면 큰 문제가 없이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 방울복랑금, 원정복랑금, 호피 원정복랑금, 그 다음에 마지막 희귀식물은 뭐냐면 호피 복랑금입니다. 이 호피 복랑금 같은 경우는 이 청포도색이라 그래야 되나요? 진한
뭐라 그래야 돼? 이 색감을 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. 이 특유의 그 호피 복랑금만의 매력적인 색감을 볼 수 있습니다. 지금은 성장하는 단계라서 일반 복랑금과는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이 호피 줄무늬가 보이시죠? 이 호피 복랑금 같은 경우도 키우기가 아주 쉬운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. 너무 키우기 쉽기 때문에 이 호피 복랑금을 키우다가 실패했다라는 분을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이 번식하기도 좋고 키우기도 쉬운, 그리고 병충해에도 아주 강한, 잎이 많이 말라가고 있는 거는 제가 뿌리를 많이 쳐가지고 이 분갈이를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중입니다. 이 분갈이 시기를 언제 알 수 있냐면 이 아랫부분에서 잎이 말라가기 시작합니다. 잎이 말라가기 시작하고 이 물을 줘도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왔을 때 이 전체적으로 뿌리를 제거하고 새 뿌리를 내려서 새흙에 심어주면 다시 회복하는 그런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 잎의 상태를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분갈이를 해줌으로써 뿌리가 건강하게 유지를 시켜준다 그러면 정말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희귀식물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. 정말 이 품종만큼은 꼭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워낙 잘 자라는 품종이고, 제가 보통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4, 5년 키우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. 그러나 환경에 맞게 물주기와 분갈이 용토 비율을 맞춰가지고 해준다 그러면 이 지금 뒤에 있는 이 방울복랑금, 무지성 방울복랑금처럼 한 6년 정도 지금 이렇게 풍성한 얼굴을 보여주면서 성장을 시킬 수 있다. 그리고 저 뒤쪽에 있는 에오니온 품종 같은 경우도 제가 키운 지 벌써 5년에서 6년 정도가 되어 가니까 제가 키우고 있는 품종들 대부분이 거의 2년 이상 된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이 다육이가 오래 키울 수 없다라는 그런 선입견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. 보통 이런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100년 이상 자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보기도 하는데요. 환경에 맞게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매해 다육이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한 번은 희귀식물이나 아니면 일반 식물도 키워보면 그 나름대로의 특유한 매력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